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체들의 불성실 신고로 피해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고 보상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60살 김승환 씨는 이 업체에 매달 4만 원씩 호박 5년 동안 24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은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조업체는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자가 낸 돈의 50%를 공제조합 등에 적립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납입금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46살 박모 씨가 6년간 가입해온 또 다른 상조업체도 지난달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연락도 없이 망했다라고 또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국내 상조회사 340개 가운데 지금까지 100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2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될 만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부 장례식장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안전사고나 분실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등 횡포 수준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전문 장례식장뿐 아니라 이름 있는 대학병원, 국립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업계 비리가 1년에 가까운 경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지역 장례식장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는 시신을 감싸는 인종복까지 재활용했습니다. 김건영 기자. 장의업계의 거래 관행은 말 그대로 무마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선정부터 제단꽃과 장의차 그리고 유골함까지 모든 장의용품 가격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오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휴행컴퍼니 가족 여러분.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요즘 보니까 7월달, 8월달에 그 장례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날씨 탓인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좀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무더위에 특히 좀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장례에 대한 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죽음이란 것은 예기치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전에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당황하게 되고요. 또 이런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사전 지식도 당연히 얻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 업체들한테 사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양심 있는 장례업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요.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 아마 많은 이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만약에 진짜 악덕업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식과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 문화의 시대적 변화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1980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사실 농경사회 구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가 사실 이렇게 돈이 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돈이 들지 않았고요. 진짜 정과 사랑과 효가 넘치는 그런 장례 문화였는데 이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하게 이제 산업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또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문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장례업자들, 장례식장, 그다음에 상조회사, 장미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너무 지나치게 이제부터는 상업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주거 문화가 또 급속하게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서로 품앗이 나누는 이런 그런 공간도 사실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장례 문화는요, 상당히 지금 상업화되어 있고요. 또 물질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대한 이런 금전적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미래에 이 장례 문화는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장례 비용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잘못된 이 장례 문화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은 곧 이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막대한 장례비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사망자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인 인구라 그러면은 65세 이상을 이제 통칭적으로 노인 인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한 648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고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 이제 뭐 14%, 20%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지금 일일 사망자가 하루에 740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월 22,0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망을 하고요. 2014년도 사망자 수를 보니까요. 26만 7,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자 통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급속하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일 사망자가 1,500명, 그 다음에 2050 정도 되면 일일 사망가 2,000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향후 40년간 누적으로 사망하실 분들이 자그마치 1,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요새는 같은 경우는 유병장수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70 대단히 오래 사신 나이죠. 하지만 요새 뭐 70이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00세라는 기준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몰립니다. 우리나라 또 인구 특성상 이 베이비부모 시대랑 또 그 부모님 시대랑 겹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인데요. 그래서 한 1,9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 비용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장례 비용이 하루에 일일 한 160억 원 정도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매년 한 5조에서 7조 원 정도가 쓰여지는데요. 수년 내 한 10조 정도가 쓰여진다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례 비용이 연간 5조에서 7조, 10조. 사실 여러분들 감이 안 가겠지만 이 생산성 규모로 따져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한 8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장례 시장이 뭐 7조에서 10조 된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례 업자들은요, 이 장례 아이템을 지금 대박 아이템이라고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사업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고요. 그 기본적인 바탕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그 상술이 횡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40년간 장례 비용이 690조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일자리도 많이 없죠. 예.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데 이 장례비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 비용이 이제 급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유교적 효소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이 과시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 치레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례업자들은요, 이걸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예,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들고요, 서로 비교시켜가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이런 업자들의 그 농간에 놀아나서 막대한 장례비를 지금 쓰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장례업자들이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구서를 받게 되면은 뒤로 까무러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절대로 이 장례업자들을 100% 믿었다가는 아마 장례비용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상주업체들이죠. 예, 상주업체들이 지금 마케팅을 아마 대대적으로 합니다. 왜 하냐면은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유가 이 지금 문제되는 이 선불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회원이 되시면은 매달 돈을 내셔야 되는데 업자들은 그런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지금 이 장례를 이 하나의 상품으로 지금 이제 왜곡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TV 홈쇼핑에서 상조가 많이 팔리죠. 예, TV 홈쇼핑이 뭔가요? 물건 파는 채널 아닙니까? 예, 물건 파는 채널, 좋은 품질,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파는 게 사실 홈쇼핑의 취지인데, 직거래를 통해서요. 거기서 먼저 엄연하게 이제 상품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래엔 단골 고객이 없다는 이런 또 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아마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자한테 장례를 치르는, 두 번 치르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장례업자들은 그 점을 잘 악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장례가 발생됐을 때 이 비양심적인 업자들은요,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갖가지 상수를 다 부리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한 상술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 이 장례업자들은 그 슬픔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장례용품을 아마 좋은 걸 사게끔 부추깁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장례식장 업주들은요, 그 상주를 불러가지고 장례용품을 이렇게 비교를 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인데 마지막 가는 길이신데 좋은 걸로 해서 보내시라고. 그래야지 자식된 도로로 마음도 더 뿌듯하고 후회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그 가격 차이가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실 대표적인 게 이 수위 갖고 많이 이제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들 수위하면은 뭐가 제일 좋나요? 뭐 보니까 뭐 안동포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뭐 대마 수위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위는 뭐 딱히 어느 게 좋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 각각의 용도가 있는데, 뭐 화학 섬유를 섞은 수위도 있고요. 또 이런 천연 소재를 하는 뭐 삼배라든가 뭐 점화, 그다음에 대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안동포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동포는 뭐 사실 뭐 대마 수위에 가까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안동포 같은 경우는요, 일반 수위들은 다 기계로 짭니다. 기계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수위가 아주 고와요. 기계로 짜니까. 하지만 이 안동포란 거는요, 안동에 계신 우리 그 할머니들이 있죠. 이 할머니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예, 손으로 직접 짜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1년에 뭐 몇십 벌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비싸지, 사실 이 기계직 수위를 놓고 안동포를 놓게 되면은요, 안동포가 사실 좀 허접해 보입니다. 예, 눈으로 보기에는요. 예, 정성이 들어 있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수위에 많이 속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섬유가 섞인 수위를 속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대대적으로 나왔죠? 중국에서 화학섬유랑 그다음에 그 대마, 찌꺼기랑, 대마도 이제 좋은 게 있고요. 그 줄기로 만든 대마 수위가 있고, 가지, 그 찌꺼기 있죠? 이거를 만든 수위가 있어요. 그거랑 섞어서 만든 수위가 뭐 한국에 들어올 때 10,000원에 들어왔는데, 이런 지하 홍보관에서 99만 원, 100만 원 넘게 지금 팔리는 업자들이 구속이 됐는데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속였잖아요. 안동포라고 속이고 100% 대마수위라고 속여서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죽을 때 입고 갈 옷은 내가 준비하신다 하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런 자식들이 애틋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상술로 이용하는 아주 악질의 이런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수위 같은 건 사실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상조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장래에 대한 전반적인 예절을 이제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 상조가 다 상조 업체가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수위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위 같은 거 뭐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을 이용한 이 상술에 절대 이제 논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례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따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 불화입니다. 사실 요새 가정 경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사실 손님들도 많이 없어요. 부주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추가되는 비용을 또 형제들이 또 이렇게 각출을 해야 됩니다. 또 나눠서 내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도 손님이 많이 오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님이 더 많이 왔는데 왜 내가 돈을 또 내야 되냐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형제들 간에 우애가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의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게 모든 게 다 장례 비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또 이 가정 부채. 막상 장례를 치러보니까 상상 외에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요. 당장 목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급전을 또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10가정 중에 한 3가정 정도가 장례 치르고 지금 빚을 진다는 이런 통계도 사실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홀로 사는 이 노인인구가 많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독거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식하고 이제 관계가 불편해서 많이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자식들이 시실 인도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왕왕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요, 장례비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없는데 장례까지 치러야 되니까 자식들이 시실 인도가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실 요즘은 애정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또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황폐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너무 이 비싼 장례 비용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요즘에 장례 상조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상조 업체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부실해져서 폐업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냈었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상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살 부친을 위해 상조 상품에 가입했던 A모 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5년 동안 꼬박꼬박 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업체가 바뀐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바뀐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총 납입금 240만 원 가운데 32만 원만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전 계약업체에 낸 회비는 일체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유명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가입자 수만 명과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한켠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유명 상조회사 본사입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회장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업 직원들은 발만 구릅니다. 이 상조는 회원수만 9만 명, 220여 개 업체 중 20위 안팎의 중견회사였지만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납입금의 50%만 상조 공제조합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백 될 것 같아요. 구자수가 있어서. 밤에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회원들과 직원들의 피해를 합치면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사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지금도 추가 납입금을 받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외부 음식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경험 없는 상주에게 자기네 술이나 음료, 안주를 비싸게 사게끔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마트에서 1,300원인 맥주가 1,700원, 1,100원인 소주가 1,400원, 750원인 사이다가 950원에 판매됩니다. 지난 7월 모친상을 치른 이다로 씨는 음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가져오려 했지만 장례식장이 거부했습니다. 황망한 마음과 고인에게 불경스러운 우려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공된 음식들이 너무 비싸서 바가지 쓴 기분이었습니다. 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 뉴스 잘 보셨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의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통제를 하다 보니까요, 업체들이 계속 지금 폐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 전반적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 이 장례는 민생입니다. 예, 민생이 안정해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칼을 빼든 게 바로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책과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국민들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 상조회사의 불공정을 근절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요. 단속할 때 부산 지역에서 1,114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 장례업자들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업자라고 확률이 또 나오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가에서는 이런 이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직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또 언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 악덕업자들은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들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과 또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이 잘못된 장례 문화를 우리 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주슈머의 역할이 아마 그거를 가능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례 문화 하면 사실 모르세요. 예, 사실 문화라는 게 뭡니까? 예,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문화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요, 그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문화고요. 근데 지금 장례 문화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사실 고통만 주는 게 이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무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이런 피해를 보시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상조에 가입을 했으니까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95% 이상 넘습니다. 근데 상조에 가입하셨다고요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상조는요, 장례 문화의 한 분야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례식장 문화가 있고요, 상조 문화가 있고 또 장지 문화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별도로 이용하시면서 비용을 다 따로따로 지불하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비용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례식장이 게 있는데요. 장례식장 과거에 우리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쵸? 예, 그때는 사실 장례식장을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다 처리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거롭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것을 임대를 하는 겁니다, 상주가. 그래서 그 시설 사용료를 상주가요, 그 장례식장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빈소 사용료, 고인 안치료, 수시 비용, 염습실 사용료, 적객실 사용료, 뭐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책정을 해서 돈을 받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실 기준입니다. 평균적으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을 받습니다. 예. 특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짜리들도 많아요. 예. 근데 여기 시설만 빌립니까? 또 음식을 드시잖아요. 예. 지금 법으로 장례식장에서 굳이 음식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근데 오시는 손님들 뭐 식권 줘서 나가서 드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이요 평균 12,000원에서 비싼 데는 35,000원까지 갑니다. 예, 평균 한 2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다 그 비싼 음식 다 드셔보셨죠? 그 음식이 2만 원, 3만 원에 값어치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니죠? 예, 상당히 비쌉니다. 예, 업자들이 많은 폭리를 남기는 게 사실 이 음식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으로 나옵니다. 예, 다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양심적인 업자들은요 교묘하게 도움을 시켜서 음식을 버립니다. 예, 왜 상주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 음식 컨트롤 상도 아니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접객 도우미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음식을 배분하는데 이분들이 비장심적인 사람들이면은요 음식을 교묘하게 다 버립니다. 특히 이 전 같은 거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버립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인 업자를 만나셔야지 이런 일들이 사실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시설 사용료가 200에서 300만 원 나오고요. 식대가 또 한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비싼 데는 한 35,000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장례식장 구조고요. 장례식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나 봤더니 얼마 전에 국립의료원이 통계를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음식값 포함해서요. 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 정도 평균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장례업자가 가져가는 그 순수익이요. 자그마치 82%라고 합니다. 예. 엄청난 그 순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 대박 아이템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요. 또 허가도 나기 힘들어요. 예, 워낙 또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박 아이템으로 꼽히는 게 지금 장례식장인데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장례식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조에 가입하면은 다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막 싸워요. 아니 이거 장례식장 비용은 뭐고 이거 이 비용은 뭐고 이건 다 뭐냐.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업자가 이깁니다. 업자들이 고지를 잘 안 합니다. 왜 고지를 안 하냐면요. 일단 가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조 가입하면 다 해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봤지만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예,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자기들 어차피 수당 때문에 그 영업사원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또 그 약관을 봐도요.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도 보지도 못해요. 교묘하게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약간 당신이 사인하지 않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상조가 해주는 거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상조는요. 첫 번째로요. 장례 용품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의, 관, 유골함, 상복, 뭐 장례 입관 용품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50여 가지가 돼요. 이거를 이제 상조 업체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장례 지도사 도우미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 예절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장례 예절과 또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차량을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뭐 리무진,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 이제 장지를 가기 위해서 그 차량을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주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적게는 24,000원에서 많게는 한 35,000원. 예, 이렇게 뭐 더 비쌀 상품도 있고요. 이렇게 돈을 내는데 기간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조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요. 돈을 먼저 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업체가 바뀌고요. 이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뭐냐면은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근데 회원들한테 고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타 업체로 그 회원들을 다 넘깁니다. 그냥 넘기겠습니까? 돈 받고 넘긴 거 아닌가요? 예.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자기 낸 돈의 10%도 못 건지는 경우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의 문제를 후불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선물 상조가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이 선물 상조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요. 이제 법을 개정한 게 뭐냐면은요. 선할부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제재를 마련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신법에다 끼워 맞춘 게 선할부거래법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요. 자, 니들 업자들은 고객이 낸 돈 2014년도까지 50%를 2010년도부터니까 유예를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다 예치를 해라. 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당신한테는 50%를 돈을 찾을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예치금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낸 돈, 왜 내가 돈 내놓고 내가 왜 50%밖에 못 받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조란 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에 넘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해지를 하셨어요. 근데 해지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0회 정도 납입을 하니까요. 해지 환급금이 없어요. 자, 3만원씩 10회면 30만원이죠? 예, 많이 주면은 7,000원, 12,000원 주고요. 만기 시에도 85%밖에 환불을 안 해줍니다. 예.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 들으셔도요, 복리이자가 붙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이면은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적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요, 이 선불식 상조에 대한 지금 허가를 아예 내주지도 않고요. 지금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3억에서 15억으로 또 올립니다.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자본금 15억을 회사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자본금 15억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저는 얼마나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조업체들은요 다 중소업자들이에요. 예. 그 정도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국민상조가 부도났죠? 왜 부도났겠습니까? 앞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폐업들이 아마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요. 국가에서는 지금 이 상조 피해 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조에 드셨으면은 지금 제대로 이 회사가 영업을 하는지 제대로 내가 낸 돈 50%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전화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상신청인 업자들은요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소비자한테 안 알립니다. 왜? 자동이체니까 돈이 계속 나가요. 전화하면 받아요. 왜? 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알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장래가 발생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자는요, 그 회원을요, 다른 그 행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자들이 있어요. 그 업자들한테 넘깁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400만 원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돈을 200만 원을 냈어. 200만 원은 먼저 가입한 회사가 다 가져갔죠? 그러면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는 그 돈 갖고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돼요. 200만 원 이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례 치르고 나니까 추가 요금이 300만 원 나왔더라, 400만 원 나왔더라, 500만 원 나왔더라. 단골 손님이 없다 보니까요. 이 비양심적인 업자들은요. 교묘하게 고인의 버선 하나, 뭐 하나 다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고인을 놔두고 황망스러운 일을 벌이기 싫어서 업자들이 유족들이 참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 업자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조 사실 필요합니다. 이 상조는요. 양심적인 업자가 만나시면은요. 이 장례식장과 이 장지업자들을 조율을 해줘요. 그래서 유족들이 바가지 안 쓰고 손님만 받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장례를 칠 수 있게끔 그 케어를 다 해줍니다. 이런 업자를 만나셔야지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조 문화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비용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금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지라는 게 있는데 이 장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봉헌당이라는 추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이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선산 매장을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지금 매장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피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장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1년도에 장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2001년도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매장을 15년밖에 못 합니다. 예. 그러면 15년 뒤에는 개장을 해서 이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3회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셔야 돼요. 깜빡하시고 연장을 안 하시면은요 벌금 무셔야 돼요. 벌금. 예, 벌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벌금 무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 지방의 조례법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연장 안 해줘요. 그러면은 바로 이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런 법제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장지도 마찬가지로 한 600에서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묘지가 있죠? 이 묘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묘지는 구하기 힘듭니다. 이장을 해서 이제 빈자리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산을 또 가시고 하시는데 선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간을 제약을 받으시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찾는 게 이 추모관입니다. 이 추모관은 보시다시피 낙골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낙골당의 구조인데요. 낙골당은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나 봤더니요. 이 낙골암을 세우기 위해서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낙골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 유골암 하나의 복원하는 그 공간이요. 평균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낙골암 위치도요. 로얄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층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는 비어 있죠. 위쪽은 가격이 싸요. 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높아서 그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 단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노열층 같은 경우는요. 윗부분 있죠? 거기에 3배에서 5배가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막 500만 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낙골당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이게 자연장이라는 건데 낙골당도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사실 맞지 않는 이런 장명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망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골당으로는 사실 커버가 안 됩니다. 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낙골당도 사실 이제 흉물로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자연장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낙골당에 추모관에 안치하신 분들은요, 그 화장을 해서 뼈를 항아리 유골함에 보관하는 게 이제 추모관 방식이고요. 자연장에 보관하신 방식은 뭐냐면은 그 뼈를 곱게 빱니다. 예, 곱게 빻아가지고 나무 밑에 순목장이라고 그러죠. 순목장에 보관하실 때는요, 그 항아리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하고 섞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한지라든가 썩는 재질의 용기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징적인 이런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쉽게 장명 문화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서에는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70%가 임야지대다 보니까요. 또 잘 맞고요. 또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장이라고 하죠. 예, 자연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상징적인 이제 비석만 세워놨는데 이 수목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나무 한 그루에 평균적으로 12분 정도가 이렇게 안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수목장 나무가 얼마나인가 봤더니요. 평균적으로 1m 남짓해요. 그러면은 그 나무 주위로 해서 그 두 줄로 해서 6분 해가지고 12분을 안치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만한 나무 밑에 12가족이 모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상수를 부리는 게 뭐냐면은 개인목이 있고 부분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목은 뭐냐면은 요만한 나무에 이제 부부 안치하게끔. 근데 그 나무가 한 50cm 정도 되려나?
그 나무가요, 평균적으로 2,500만 원 갑니다. 예,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개인목이라고 했는데, 개인목은 이제 뭐 소나무 한 그루 같은 경우를 개인목이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가격이요, 8천에서 1억이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목 사실 돈 통장에 잔고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장미 문화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나무 한 그루에 12분 모이면 되고요. 돈 있는 분들은 나무 하나 사가지고 혼자 안치하시든 뭐 가족분을 하시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분인데,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상업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나무 한 그루에 1억이라는 거 세상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장례 문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례 문화는요, 장례식장 문화가 있고요, 상조 문화가 있고, 장지 문화가 있는데, 자, 장례식장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요. 좀 식대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상조도 한 400에서 500만 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불상조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지도 마찬가지로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평균 장례비 통계를 봤더니요, 식대 포함해서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1,500만 원 넘어가고요. 2,500만 원 이 안쪽에서 이제 장례 비용을 지출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주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으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우리가 내야 될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여러분들은 내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50% 가까이가 여러분들이 내지 말아야 될 거품이 껴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관행처럼 굳어져 온 거예요. 이 업자들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요, 공급자 중심의 문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잘못된 이런 공급자 중심의 이 소비 행태를요,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와야 돼요. 지금 저희 휴행컴퍼니가 하는 게 뭡니까? 비주슈머 마케팅이 아닌가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비주슈머 마케팅 아닙니까? 예. 합리적인 이런 장례 비용을 쓰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급자 중심의 장례 문화를요,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장례급이 거품은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권력을 갖고요, 칼을 빼들어서 업자들을 구속시켜도 안 되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이 비주슈머의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휴행컴퍼니가 지금 하고 있는 직거래. 예, 업체와 직거래를 하고요, 선불 방식이 아닙니다. 후불 방식을 통해서 상조 비용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망해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품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유리한 이 우리가 장례 문화를 정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장례비 거품을 빼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행컴퍼니는 브라보 고려를 통해서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의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 의전업체는 사실 마케팅 일을 하지 않아요. 예. 마케팅 할 만한 그런 비용도 사실 없고요. 그런 뭐 큰 기업이 아니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그 장례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배탕들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 상조, 이런 상조들도요, 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업자들을 운영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슈앤컴퍼니도 이런 의전 전문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업체가 지금 이제 에단라이프인데 이 에단라이프는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거품이 없습니다. 예, 마케팅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비용은요 마케팅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에단라이프는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0만 원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후불로. 예. 자, 후불이 뭡니까? 장례를 시작하시고요. 장례가 다 끝났어. 그러면 돈 주시면 돼요. 예. 장례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가라고 하시면 돼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다른 업체 부르셔도 되고요. 예. 이게 바로 후불의 장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가 유리한 장례 문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에단라이프라는 업자는요, 왜 슈앤커피랑 제휴를 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멤버십을 본 겁니다. 예, 이 멤버십들이 홍보를 해줄 거고요. 광고를 해줄 거고요. 자, 기업은요, 마케팅 비용과 영업비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비용은 뺐지만 이 영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업비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CV와 마일리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CV가 뭔가요? 현금 보너스죠? 예, 현금 보너스가 30만 원입니다. 예. 소개해주고 30만 원. 엄청난 이런 CV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10만 마일리지입니다. 예. 마일리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상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예. 그래서 CV 30만과 그 다음에 마일리지 10만 점이 제공되는 게 영업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의전 업체들은요, 사실 박리담회라고 있죠? 박리담회. 예.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슈앤컴퍼니의 이 비전,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을 보고요. 박리담회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최소 비용이지만 건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수익을 맞추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의전 업체는요, 무슨 일을 또 하냐면은요, 자, 멤버십이 많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과 그 다음에 이 장미업자들, 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사 건수가 한 달에 30건, 50건, 100건 일어나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이 슈앤컴퍼니 회원들은 VIP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원들은 20에서 50% 할인을 해줘. 업자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 할인 안 해주면 다른 데로 가니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장미업자들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20%, 50% 이 할인해주는 비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거에 뒤로 흘러다니는 검은 돈이에요. 근데 슈앤컴퍼니에서는요, 당신들 업자 간에 뒷거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회원들한테 혜택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브라보 코리아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회원들 모르게 뒷거래가 이루어지면요, 그 업체는 발각과 동시에 바로 아시죠? 예, 바로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큰 메이저급 상조회사들 누가 갑인가요? 상조회사가 갑이에요. 소비자가 을입니다. 하지만 슈앤컴퍼니 안에서는요, 소비자가 갑이고요, 상조회사가 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장례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문제가 야기되면은요, 이 업체는 슈앤컴퍼니 회원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장례 비용을요, 30에서 50% 전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0에서 50%,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전력이 됐습니다 하면 여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돈 천만 원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예. 저도 이 후불제 상조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는데,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 말 듣고 이제 후불제 상조에 가입을 하셔서 장례 치러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왜 감사하다고 안 물어봐도 알지만, 너무너무 비용이 적게 나왔고요. 돈이 남아서 형제들끼리 나눠갖고, 형제들끼리 여행도 갔다 오고, 예. 그리고요, 서비스는 너무너무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후불이니까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얘기하거든요. 서비스 마음에 들면 돈 주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빨리 이 선불 방식에서 후불로 바뀌어야 돼요. 후불로 바뀌지가 않으면은요,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여기 상품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240만 원 상품
싼 게 비지떡 아이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1상조, 2상조를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메이저급 상조회사입니다. 200만 원, 240 상품하고 390, 396 상품인데 사실 상품 맥락은 거의 같아요. 근데 한 세 가지 부분이 틀린데 뭐가 틀리냐면은요. 첫 번째 납부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슈앤컴퍼니 의전팀 에단라이프는 후불제 방식으로 해서 발행 전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1상조, 2상조는 매달 3만 원 뭐 이렇게 10년 가까이 돈을 납부하셔야 돼요. 상당히 위험성이 많죠. 그다음에 다른 건 차이가 없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액자 꽃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슈앤컴퍼니 회원들한테는요 의무적으로 꽃바구니 2개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그냥 바로 폐기되는 거예요. 쓴 거 또 쓰고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꽃바구니 2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상조, 2상조 보게 되면은 뭐 1단 또는 30만 원, 뭐 25만 원 지원돼 있죠. 여기 보니까 무슨 돈을 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을 왜 주냐면은요. 여러분들이 39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요. 장래가 발생되면은요, 발행 전에. 그러면은 이 장래업자는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25만 원 거슬러줘요, 30만 원. 왜 거슬러 주냐면은요, 왜 꽃재단 해야 되는데 꽃재단 가격이요, 적게는 뭐 80만 원에서 비싼 건 수백만 원 갑니다. 그러면 상주는 꽃재단을 하고 싶으면은 25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장례식장한테 가서 꽃재단 값을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지불하셔야 돼요. 네. 100만 원이 추가될지 뭐 200만 원이 추가될지 그거는 유족이 어떤 꽃을 하겠냐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돈을 왜 집어넣어서 받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이 비정신적인 업자들은요.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간에 또 뒷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원들이 꽃을 하게 되면은 뒤로 몇 프로 다시 빼주게 돼 있고요. 아주 지저분한 게 이 바닥인데요. 저는 사실 그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사실 놀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고인을 앞에 놔두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인은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네.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지 그 사람들한테는요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비양심적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 보시면 또 버스와 리무진 또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슈앤컴퍼니 의전팀에서는요 그 버스와 리무진 택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균적으로 10가정 중에 한 7가정은요 그 리무진 안 쓴대요. 다들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만 그래서 그냥 문구해가지고 화장터로 가지. 요새 또 화장터 따라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뭐 5명, 6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관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장례지도사들이 와서 직접 도와줄 정도인데 굳이 리무진 버스 2대로 폼 잡고 화장터 갈 일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쓰는데 하나를 쓰든 2개를 쓰든 1상주, 2상주는요 그냥 옵션이에요. 다 비용 지불하셔야 돼. 예.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리무진도 하나 더 쓰고 싶습니다. 버스를 더 쓰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하시면 돼, 추가. 그래서 추가 비용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그 버스 업자가 제공하는 그 실질적인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추가 요금만 내시면 돼요. 거기에 업자가 또 붙여서 이익을 남기진 않아요. 예,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은 그것도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슈앤컴퍼니에서 그 회사에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는 2명이 오고요. 10시간 일을 합니다.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 도우미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음식 배분 누가 합니까? 도우미가 하죠. 이 비양심적인 도우미들이 오면은요. 음식 숱하게 갖다 버립니다. 왜? 음식을 갖다 버려야지 장례장에서 받아요. 예, 음식값 많이 올려줬다고 목숨 걸고 버립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고 먹던가. 예,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례식장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 있는 이 도우미들은요, 양심 있는 업체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뜰 살뜰 음식 많이 안 갖다 줘요. 이만큼씩 갖다 주고 부족하면 더 갖다 주고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고 오잖아요. 근데 이만큼씩 갖다 주고 남으면 다 갖다 버리고. 예. 왜 그렇겠습니까?
다 돈이니까 그런 일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미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2명이 옵니다. 그리고 1상주, 2상주는 3명, 4명이 오는데 사실 2명만 와도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들 손님이 몇백 명 오지 않은 이상은요. 그렇게 도우미가 필요 없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형식적으로 한 4분은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4분이 오셔가지고 2분은 졸아요. 예. 교대로 일을 해요. 그것도. 물론 뭐 그분들 뭐 편히 봐줄 수는 있지만 왜 비싼 돈 내가면서 그분들 밥을 먹이고 비싼 밥 먹이면서 왜 놀리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우미도 부족하면은 추가하시라는 얘기예요. 추가. 도우미 일당 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주시면 돼요. 도우미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알맞게 해놨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는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상품은 그냥 우리 일반 서민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상품이면은요 그렇게 추가할 일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해놨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 100% 고객 만족 보증제인데 후불이 곧 보증인 거 아시죠? 근데 또 서류상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전 서비스 불만족 시 최대 100%입니다. 의전 서비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장례는 장례 용품이 있고요.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눠져 있죠? 예, 상품이 2개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건데, 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 유도.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수의, 유고란 이런 것들을 더 비싼 걸로 사라고 유도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사라고 하겠어요? 뒤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유도를 하겠죠?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이것도 환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장례 휴행컴퍼니 의전팀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아웃제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에 발각이 되면 그 장례 지도사는 절대 휴행컴퍼니 회원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장례 지도사 도우미들 불친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친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들인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돈봉투 쥐어주는 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즘 잘 안 주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찔러주는 돈, 용돈, 팁, 네, 노잣돈 이런 거 안 주니까 괜히 막 틱틱거리고 기분 납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 입장에서는 아유 또 마지못해서 또 이렇게 찔러줘야 되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기분 나쁜 표정 짓고 불친절하게 하면은요 바로 이것도 100% 환불 보증제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은요 일한 거 일당 10원도 못 받아가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고 안 주시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줬는데 안 받아요. 왜?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쫓아가서 주머니에다가 찔러 넣었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동해서 우러나와서 주시는 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돈이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실 필요도 없고요. 요구하면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지 미동행. 예, 바쁘다거나 이래서 화장터까지 따라와서 모든 서류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바로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피콜을 통한 고객 불만 시 이게 뭐냐면은 예, 해피콜을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실 인지를 못합니다. 예, 그냥 기분 나빠도 참아요. 왜? 고인을 앞에 모셔놓고 황망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뉴스에 나오신 어르신처럼요. 그래서 꼭 참고 그냥 하는데 꼭 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장례 끝나고 전화하셔서 얘기하셔도 이것도 바로 그런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휴행컴퍼니 회원들한테 진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다 찾아가시고요. 또 최소의 비용으로 예?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혜택 아무 데서나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걸 회사에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 상조가 이런 비주심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런 고질적인 장례 문화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는 또 알아셔야 되는데 그 고인이 돌아가신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택에서 운명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예, 그 의전팀에 거기 콜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돌아가시게 되면은 당황해가지고 막 고인을 흔들고 만지고 하는데 또 119에 전화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돌아가신 분들은 피가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흔들면 막 멍이 생겨요. 요즘 구타가 많지 않습니까? 아동 구타, 노인 학대 구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막 멍청 생기면 구타로 인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119 구급 때는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로 그 차에 실지 않아요. 인명구조대입니다. 인명구조대.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만 그 차에 실지 그냥 갑니다. 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상식은 좀 알고 계세요. 전화 주시면은 앰뷸런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그 장례지소가 가서 사망을 다 확인하고요. 가까운 병원이나 원하시는 그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해서 사망 진단서를 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운명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요새 이 장례가요 대박 사업이다 보니까 그 병원마다 장례식장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면은 장례식장 지도사가 쓱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해 놓은 데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 이제 콧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빈소사용료 안 받겠습니다. 뭐 시신 안치료 안 받겠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으로 오십시오. 예, 이렇게 유도해서 가십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조에 가입하셨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상조에 가입했으면 혹시 몇 번 납입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회 납입했어요. 그러면은 한 6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돈만큼 빼드릴게요.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장례식장 업자와 상조는요. 서로 별로 안 친해요. 왜 안 친하냐면은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다 팔아요. 장례지도사 도우미 다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버스 차량도 다 부르면 와요. 사실 상조가 회원을 모집을 마케팅한 걸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자기를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게 상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은요 싫어합니다. 상조회사를. 왜? 자기가 잡아놓고 막 돈을 막 불러야 되는데 상조업자가 들어오면 돈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같이 그 꽃, 재단꽃도요 상조회사들이 못 갖고 들어와요. 그 장례식장이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유족이 꽃가게 사장이라도요 그 꽃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웃기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장례업자들이 갑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급자가 지금 갑인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가요. 예,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왜? 저도 몇 번 휴행컴퍼니 회원들이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콜센터를 전화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여기 장례식장에서 하고요. 상조 필요 없습니다. 안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진짜 돈을 할인해주고 깎아주려고, 잘해주려고 그 고인을, 그 유족을 자기네 장례식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까? 상조 업체가 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번거로워요. 양심적인 업자가 들어오면은요,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모시기 통제 다 합니다. 지금 휴행컴퍼니 의전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아까 말씀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유족한테는 비싸게 받지 마십시오. 꽃 같은 거, 기타, 이런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 예, 알기 때문에 업자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비양심적인 업자를 만나면은요,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요,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업자랑 일을 하시겠습니까? 현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희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그 말씀 하시고요. 절대 대꾸도 하지 마시고, 장례집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와서 다 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또, 운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병원에서 장례를 안 치르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관내는 다 앰뷸런스가 무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앰뷸런스가 무료로 다 원하시는 그 장례식장까지 다 이송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우리 비주시마 마케팅을 통해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바뀌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이 잘못된 문화를 바꾸려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바뀌리란 기대는 크게 안 합니다. 잠시 이 업자들은 몸을 사리고 있을 뿐이지 이 칼바람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업자들은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횡포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래 아이템은 대박 아이템이고요. 앞으로 사망자는요. 계속 늘어나는 시기고요. 예, 이 아이템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박 아이템입니다. 왜 대박 아이템인지 아세요? 유행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상품들이 유행 때문에 죽어요. 장래 유행이 있으면 유행 때라 돌아가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또 시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00만 명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회적 또 흐름이고요. 예. 이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 대박 아이템으로 사실 불리는 건데 국가에서 이 복지 때문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래 쪽으로 복지 예산이 없어요. 근데 기초수급자분들한테만 복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75만 원을 장례비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수급자분들한테는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10원도 없어요. 예. 줄 돈이 없습니다.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고민, 이 복지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 치르고 돈이 남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들끼리 또 나눠 가질 수 있고. 예. 최소한 빚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남더라도요. 예. 그렇게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마지막으로 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이 업자들 즉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비양심적인 업자들을요, 우리가 사실 퇴출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 비주슈머 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휴행컴퍼니 회원전용 24시 콜센터 1599-9518 하나 정도는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타 업체나 장례식장 이런 데 현혹돼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요. 사실 태어날 때는 저 사람이 뭐가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을 때는 그분이 살아오신 업적과 고인에 대한 모든 프로필이 다 오픈된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칭송을 하고 진짜 덕담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례 문화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례 문화 오늘 제대로 좀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번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한테 또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아마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비주슈머가 뭐 근속기간이 있나요? 평생 하는 아이템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수익이 들어오는 하나의 이것도 아이템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중소기업 지원공헌 더 휴먼컴퍼니 주식회사입니다. 이 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의 이익을 담당하였기에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합니다.